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카오에서 이제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호정이라고 합니다. 네, 영어 이름은 베네딕트고요. 이제 카카오 영어 이름 쓰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세션이네요. 그래서 좀 기다리느라 약간은 지쳤는데, 그래서 일단 힘을 내서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약 50분, 1시간 동안 이제 카카오는 애자일한가요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내용에 좀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제 애자일 컨퍼런스가 뭐 중단됐다가 재작년에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매년 이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면서 나도 나중에 나의 경험을 이런 이제 연사로서 좀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좀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되게 좀 빠르게 기회가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되게 좀 감회가 새롭고요. 저 앞에 또 앉아 계신데 제 대학 시절 교수님께서 또 이번에 컨퍼런스에 같이 또 연사로 발표를 하신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이번 컨퍼런스가 되게 좀 묘하고 좀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애자일 컨퍼런스의 슬로건이죠. 애자일 컬처 휴먼 위더 체인지.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좀 어떤 이야기들을 카카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어떻게 수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네, 죄송해요. 고민을 하다가 슬로건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슬로건에 맞춰서 카카오의 애자일 컬처 휴먼 그리고 비더 체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카카오의 이제 휴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카카오에 근무하는 직원을 저희는 이제 카카오 크루라고 불러요. 그래서 카카오 크루는 새로운 시각과 방식으로 어떤 해결하고 싶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나에게 어떤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받아서 신나게 좀 일을 하고 싶은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람을 카카오 크루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 저희 기업 사이트에 가면 잘 예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카카오 크루가 일하는 방식, 대표적인 이제 일하는 방식을 좀 세 가지를 꼽아 보자면 자기주도성, 공개 공유, 수평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라고 하면 수평 문화는 아마 많이들 뭐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도 쓰고 뭐 직급도 없고, 근데 이제 자기주도성도 있고 이제 공개 공유도 있고 이런 수평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 일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기주도성이라는 거는 카카오 크루한테 자기주도성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권한을 위임을 다 받고 그런 주어진 권한 하에서 뭔가 주도적이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카카오 크루가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뭐 보스한테 보고하고 승인받고 이렇게 되면 느릴 수밖에 없죠. 주도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카카오 크루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들을 웬만하면 다 위임을 받고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이 사진은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것 같아요. 고개를 지금 잠깐 좌우로 한 번씩 돌려 보시면 포샤가 와 있습니다. 네,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포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말이 정말 카카오의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는 거를 나타내는 그냥 요것만 보셔도 이제 카카오 크루가 얼마만큼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공개 공유입니다. 공개 공유라는 것은 뭐 공개하고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는 건데 카카오에서의 공개 공유라는 것은 어떤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론만 그냥 공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어떻게 토론이 되어 왔는지 그런 과정들까지도 다 공유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공유가 되면 사실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이 일이 우리 조직에 우리 회사의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일이지? 그런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기계 부속품처럼 그냥 해야 되는 일 하는 거랑은 상당한 성과의 또 차이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거를 다 이제 공개하고 공유하자라고 라는 자세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또 법칙이 있어요. 이제 100대 0 법칙인데 카카오 내부에서는 가능한 한 정말 모든 거를 다 오픈을 하자. 대신에 외부에는 오픈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약간 뭔가 리스크가 있어서 보안 위험이 있어서 사실 내부에도 좀 제한적으로 오픈해야 되는 것들일지라도 가능한 내부에는 다 오픈을 하자라는 게 이 100대 0 법칙의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평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수평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뭐 용어 호칭을 쓴다거나 뭐 직급이 없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의 적임자라면 그게 그냥 일반 팀원이든 팀장이든 뭐 CEO든 누구와도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서 뭐 팀원이 CEO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것, 그런 게 바로 카카오의 수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메이슨 제 생각은 달라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메이슨이 누구냐면 저희 카카오의 공동 대표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대표 CEO가 하는 말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거 좀 잘 이해 안 되는데 다시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문화가 카카오의 수평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카카오톡 서비스의 어떤 뭐 공간에 글을 쓰는 공간에 여백이 너무 많은데 여백이 쓸데없이 너무 많은데 가독성 좀 개선해 주세요. 라고 남기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좋아요 버튼도 있고 싫어요 버튼도 있어요. 그래서 싫어요를 누가 한 명이 눌렀네요. 네, 브라이언이 누구냐면 네, 제가 좀 굿즈를 몇 개 들고 왔어요. 이거는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에어팟은 아니고 에어팟 케이스고요. 브라이언이 누군지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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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시죠. 이따가 찾아가세요. 네. 그래서 카카오 이사회 의장, 뭐 창립자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카카오 이사회의 의장이죠. CEO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브라이언이 저렇게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남겼는데 싫어요를 누가 눌렀어요. 그리고 저 싫어요 1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하면 실명까지 다 나옵니다. 진짜로. 예. 그리고 저거는 누구나 다 가서 볼 수 있어요. 저런 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카카오의 수평 커뮤니케이션, 수평 문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브라이언이 글을 썼던 저 공간은 이제 아지트라는 공간인데요. 이제 카카오의 협업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ajitt.io로 들어가시면 뭐 저희 카카오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 사용자들을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냥 페이스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룹들이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뭐 댓글을 남길 수 있고 뭐 좋아요, 싫어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카카오의 정말 대부분의 일의 시작은 아지트에서 시작이 되고 아지트에서 정말 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약 12,000개 이상의 본문 글이 작성이 되고 18,000개 이상의 댓글들이 작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지트를 통해서 정말 이런 수평 커뮤니케이션들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 보면 자기주도성,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위임을 받아서 정말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결론의 공유뿐만이 아니라 어떤 컨텍스트의 공유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우리 회사의 어떤 중요한 일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인지를 이해를 하고 좀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공개 공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은 누구와도 수평적으로 의견들을 다 낼 수 있고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수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수평 문화라고 해서 의사결정 자체를 수평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수결로 정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의견을 누구나 뭐 자유롭게 낼 수 있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은 적절하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쨌든 결정은 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좀 다 들어간 케이스를 또 하나를 좀 찾아보다가 그냥 제 깔때기인 것 같기도 한데 제 사례가 얼마 전 사례예요.
그래서 아지트에 이제 CTO 산의 어떤 실장 미팅 회의록이 매주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피드에 그 글이 있길래 한번 들어가서 좀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제가 있는 팀이 아니라 저 이제 다른 팀 인프라 팀에서 어떤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업무는 제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계속 좀 해보려고 했던 업무였어요. 그래서 저거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저기 다른 팀에서 하네.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 그냥 또 제 보스에게 뭔가 허락을 받고 저렇게 뭐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글 보자마자 다이렉트로 글을 바로 씁니다. 아지트에다가 멘션을 걸고 스미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거 같이 좀 이야기 한번 해봐요. 그리고 뭐 제 보스가 됐든 저 파트장 뭐 팀장들은 밑에 그냥 CC로 나 이런 거 할 거니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라고 그냥 통보해요. 보시고 혹 뭐 의견 있으면 의견 줘도 되고. 그래서 바로 회의를 잡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회의를 하고 왔어요. 요거 관련해서. 그래서 보면 어떤 공개 공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들이 다른 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뭐 쉽게 접근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뭔가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저거는 나도 관심 있는 일이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과정도 그냥 다이렉트로 그 인프라 팀의 파트장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엮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수평, 뭐 공개 공유, 자기주도성 이 키워드가 그냥 다 녹아 있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인데요. 올해 4월달에 아틀라시안 서밋이 열렸어요. 그래서 서밋에서 오픈이라는 주제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 워크가 되는 팀들은 정말 더 많은 성과를 내더라. 그리고 오픈하는 열려있는 팀은 어떤 팀이 열려있는 팀이냐면은 뭐 쉐어드 컨텍스트 똑같은 교도 나오죠. 그리고 다이렉트 피드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액세스 투 인포메이션 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을 때 그 팀들이 많은 성과, 더 나은 성과를 내더라라는 내용으로 아주 좋은 발표를 했고, 저도 이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일단 유튜브로만 찾아서 봤는데요. 그래서 사실 카카오의 어떤 일하는 방식, 그리고 아틀라시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픈에 대한 이런 가치하고 사실 거의 똑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려있는 팀, 최대한 열려있고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때 뭔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카카오 크루는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어떤 공개 공유하고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체 맥락도 공유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이 바로 카카오 크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문화, 컬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에 이야기하고 약간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역시 뭐 일단 주제는 일하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저희 카카오 기업 사이트에 가면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고 끌어서 왔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세 가지 같이 일하는 방식들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뭐 공개 공유, 영어 호칭 사용합니다. 뭐 팀원과 다른 팀장이 업무를 협의합니다. 뭐 그리고 빠르게 실행합니다. 회고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보시면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문화 쪽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거예요. 신뢰하고 충돌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는 이거를 이제 신충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요거는 그냥 뭐 단어 보면 신뢰는 믿는 거, 뭐 충돌은 뭐 이렇게 부딪혀서 뭐 싸우는 거, 헌신하는 거는 정말 열심히 거기에 이제 헌신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신뢰, 충돌, 헌신은 정말 이제 카카오의 어떤 핵심 그냥 기업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인드셋이자 컬처이자 핵심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이제 신뢰라는 것은 뭐 단순히 나 믿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동료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카카오에 그리고 우리의 고객 사용자에게 더 좋은 이야기일 거라는 믿음. 그래서 내 동료가 됐든 뭐 내 보스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이야기들, 의견들을 냈을 때 그 의견은 뭔가 전혀 다른 의도, 나쁜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서비스를 위한 거, 우리 사용자들을 위한 거, 우리 카카오를 위한 이야기일 거다.
한다라는 게 이제 신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충돌은 이제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됐을 때, 그래서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불편함을 당연히 이제 충돌은 불편하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이제 같이 맞춰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렇더라도 충돌을 권장을 해요. 많이 충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솔직하게 의견 나누고 해서 그 과정에서 그냥 뭐 정말 비이성적인 대립이 아니라 요새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대립이 아니라 어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대립을 하라는 게 충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충돌 후에 뭔가 이제 결정이 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그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내용은 나의 결정도 아니고 너의 결정도 아니고 우리 팀장의 결정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합의를 해서 난 결정이고 그 결정에 헌신적으로 이제 몰입한다는 게 바로 헌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신뢰, 충돌, 헌신이 없으면 사실 많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신뢰가 없으면 정말 오해를 하죠. 정말 나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정말 이제 다르게 받아들이고 오해를 하고 일단 뭐 벽부터 치고 사일로부터 올리고 그리고 충돌이 없으면 그냥 하이어라키컬한 조직 정말 위계가 강한 조직에서는 그냥 까라면 까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이야기도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사실 충돌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납득이 안 돼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헌신을 할 수가 없죠. 정말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일은 해야 돼요.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을 뭐 애자일 방법론이든 프랙티스든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신뢰, 충돌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합시다 좋대 이거 좀 해봐 이렇게 되면 이제 매일매일 뭐 하는지 보고도 해야 되냐 뭐 이제 일하는 시간 뭐 이런 것까지 다 측정해서 뭐 평가하려는 거냐 그리고 추정 너 야 3시간 만에 3시간이면 다 한다고 했는데 왜 뭐 8시간이나 걸렸어 일 되게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정말 이제 오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드 리뷰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코드 리뷰에 정말 이제 이면에 숨어 있는 이제 효과, 서로 이제 코드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배우고 배움을 얻고 그리고 배움을 주는 게 이제 코드 리뷰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버그 헌팅, 싸움판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코드 리뷰가 변질이 될 수가 있고 사실 그렇게 되면 코드 리뷰가 더 이상 코드 리뷰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프랙티스를 도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이제 신뢰 충돌 과정을 거치고 헌신을 하자는 게 이제 카카오의 신뢰 충돌 헌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이제 환하게 웃고 계신 분은 또 저희 카카오의 이제 또 대표 공동 대표거든요. 그래서 메이슨 말고 이제 션이에요. 션이 딱 2주 됐네요. 10월 4일에 이제 인터뷰 한 내용을 좀 발췌를 해왔어요. 역시 이제 신뢰, 충돌,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의 이제 핵심 가치이고 이제 김범수 의장이 브라이언 아까 이야기했던 브라이언이 가장 경계하는 게 어떤 자율성을 해치는 것 그리고 문화가 카카오의 어떤 뭐 조직 문화, 개발 문화 어떤 그런 문화들이 경직되는 거를 제일 경계한다라는 거를 이사회 뭐 의장 브라이언부터 뭐 메이슨, 션 그리고 뭐 팀장들 그리고 일반 그냥 크루들 모든 크루들이 그런 신뢰 충돌 헌신을 가장 이제 카카오의 핵심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판교 가셔서 이렇게 저 노란 명찰 달고 다니는 카카오 크루한테 그냥 자꾸 카카오 크루의 핵심 가치가 뭔가요? 물어보면 아마 19번 신뢰 충돌 헌신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화는 뭐 신뢰 충돌 헌신 말고 이제 더 막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없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애자일이 나왔네요. 이제 애자일이 나왔는데 애자일은 제가 약간 좀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카카오의 애자일이 아니라 일단은 카카오는 좀 떼고 그냥 제가 좀 생각하는 제가 좀 바라보는 애자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볼 거는 일단 접근법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애자일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나,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나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애자일을 저도 뭐
에자일이라는 단어를 좀 처음 들은 거는 한 2010년도 초반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쯤에 들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에자일이란 게 있다더라. 뭐 스크럼, 뭐 kanban, 에자일 하면 뭐 빨리 개발할 수 있다더라. 품질도 좋아진다더라. 뭐 민첩해진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근데 또 이제 또 기회가 왔습니다. 네, 퀴즈고요. 빨리 일단 카메라를 좀 꺼내시고요. 카메라 한번 핸드폰. 네, 받기 싫으시면 안 꺼내셔도 되는데 요거 찍으시면 지금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왼쪽에 지금 알파벳들이 쭉 있고 제가 약간 힌트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저기에서 이제 단어가 4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보내주시는 선착순 3분한테 또 요거를 드릴게요. 그래서 채팅방 들어가시면 배경화면에 깔려 있으니까요. 네, 다 찍으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3개만 세고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네,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는 이제 공부를 하죠. 알아가죠. 그래서 뭐 검색도 해보고 에자일 개발 선언도 보고 책도 사서 보고 이렇게 오늘처럼 뭐 컨퍼런스에도 와서 다른 뭐 사례들, 인사이트들도 좀 얻어가기 위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두잉을 하죠. 에자일 해봅니다. 뭐 스크럼도 해보고 이것저것 두잉을 해보는데 안 돼요. 잘. 네, 잘 안 돼요. 저도 그랬고 왜 잘 안 될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 역시 접근법이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빙하 사진이 있는데요. 그래서 빙하라는 게 이제 에자일로 좀 보면 사실 우리가 보는 거는 보고 듣고 알아가는 거는 그냥 수면 위에 있는 이제 빙하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수면 위에 있는 부분들, 저 두잉의 영역만 그냥 아무리 백날 공부하고 알아가고 해봤자 사실 에자일에 더 많은 부분은 수면 아래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컬처,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두잉으로서의 에자일이 아니라 비잉으로서의 에자일. 그리고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요. 문화, 마인드셋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뭐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꾸준히 쌓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두잉을 잘 하려면 비잉이 같이 되지 않으면 사실 두잉은 물론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확률이 아마 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이제 카카오 내에서 처음엔 저도 뭐 알아가고 공부하고 뭐 제가 하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팀들이 스크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좀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칸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좋은 거 되게 있어요. 좀 해보세요. 이런 교육들, 세미나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까지 잘 지속하고 있는 팀들은 정말 이런 문화, 마인드셋이 정말 성숙한 팀들은 그 뒤로 딱히 이제 뭐 저는 교육만 하고 제가 뭐 에자일 코치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어요라고 그냥 시드만 뿌리고 그냥 잘 하면 하시는 거고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3년, 5년, 뭐 7년, 8년이 지나도 계속 잘 하고 있는 팀들은 우리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팀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런 팀들은 아직까지도 조직 구조가 막 크게 뭐 기능 조직에서 목적 조직으로 바뀌고 다시 또 뭐 기능 조직으로 바뀌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를 하고 그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팀들은 한 10분, 5분, 10분 정도면 딱 알 수 있어요. 다른 팀에 잘 한다던데 거기 베스트 프랙티스만 좀 가르쳐 주세요. 대부분 이제 이런 문화가 성숙이 안 된 팀들 그냥 다른 팀의 베스트 프랙티스만 가져오면 그냥 잘 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두잉으로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팀들은 한 달도 안 지나서 바로 그냥 실패, 계속 이어나가지를 못하는 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좀 면으로서 접근법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뭐 에자일을 도입을 한다, 뭐 전환을 시작을 했다, 뭐 도입을 하고 뭐 전환을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에자일 뭐 도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뭐 에자일을 뭐 다 뭐 완료했다, 성공시켰다, 전환을 시켰다. 사실 이거는 물론 뭐 어떤 측면에서 맞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 저는 좀 약간 퀘스천이거든요. 뭔가를 완료를 했다, 에자일 도입을 완료를 했다.
에자일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상적인 모습, 뭐 스크럼을 돌리고 뭐 스포티파이의 조직 구조를 좀 따라서 하고 뭐 조직을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한 10명 언저리로 구성을 하고 그렇게 풀셋으로 뭔가 다 했어. 우리는 그거를 이제 다 두잉을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에자일한 조직이고 에자일을 다 전환을 했어. 사실 저는 엄청 퀘스천을 한 100개 정도는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에자일을 도입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왜 워터폴하게 적용을 하는 것 같지? 네,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네, 저기. 네. 이런 좀 의문들이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좀 에자일을 좀 정의를 해보면 여러 가지 뭐 면으로 정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되게 이제 에자일 강의저를 만들 때 그냥 제 나름대로 또 에자일에 대한 해석을 해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투비가 없는 게 투비인 것이 에자일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에자일이라는 거는 뭐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은 당장 최선일 수는 있으나 내일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일 모레는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런 방법들을 정말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게 바로 에자일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 카카오의 에자일 이것도 그냥 아마 카카오 전체는 에자일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라고 뭐 제가 일일이 저희 수천 명이 되는 직원들 다 뭐 물어본 건 아니라서 근데 그럴 카카오에게 있어서 그냥 에자일은 이런 게 아닐까라고 좀 정의를 해봤어요. 네, 이거는 뭐 항상 단골로 등장하니까 다 아는데 보통 이제 저 밑에 네 가지 가치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목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소프트웨어 개발. 그래서 에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더 잘하고 잘하는 걸 도와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왜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카카오의 서비스들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저런 거 왜 개발할까요? 손 드시면 네 이거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결국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소프트웨어 자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게 최종 목적이겠죠. 사실 소프트웨어 자체를 그냥 만드는 게 뭔가 목적이 되면 사실 그거는 뭔가 예술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들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전달을 함으로써 더 나은 가치를 이제 더 자주 더 빠르게 이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자일도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렇게 컨퍼런스도 열리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좀 바라보는 면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라기보다 바라보는 모양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로 에자일이 있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자일을 하면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 얼핏 보면 두 개가 그냥 똑같은 이야기 어찌됐건 더 나은 가치를 뭐 전달한다는 그 결론으로만 보면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고 뒤에 빨간 쪽 오른쪽은 에자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뭐죠? 에자일 하는 건가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목적인가요? 사용자에게 어찌됐건 의미 있는 가치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에자일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에자일 자체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그래서 에자일을 뭔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에자일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카카오에서 뭐 전사적으로 뭐 에자일을 도입을 한다, 뭐 스크럼, 뭐 에자일 코치, 스크럼 마스터, 뭐 프로덕트 오너 이런 역할들을 다 구성하고 뭐 조직 구조도 에자일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느냐 전혀 하지 않아요. 아까도 뭐 브라이언 의견 그 인터뷰 내용도 있었지만 자율성을 제일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에자일일지라도 아무리 정말 에자일이 대세라고 할지라도 에자일이 대세야 우리 다 에자일 합시다 이런 거는 사실 카카오에서 꿈도 꿀 수 없는 그런데 이런 에자일의 뭐 어떤 프랙티스들 뭐 엔지니어링적 프랙티스들 그리고 비엔지니어링적인 프랙티스들은 다 해요.
스크럼을 하지는 않는데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은 많은 조직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엔지니어링적인 프랙티스들은 사실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네, 뭐 코드 리뷰가 됐든 페어 프로그래밍, 뭐 리팩토링, TDD, 그리고 네, CI/CD, 스몰 릴리즈, 그리고 회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일하는 방식에도 명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네, 그냥 뭐 개발 조직이 아니더라도 그냥 스텝 HR 조직일지라도 회고를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카카오가 바라보는, 카카오가 하고 있는 애자일이 아닐까, 일단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자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더 나은 가치들을 최대한 빨리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도들, 뭐 프로세스들, 방법론들, 뭐 프랙티스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봤더니 좀 애자일에서 이야기하는 프랙티스들을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더 체인지, 이제 저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제가 뭐 2010년도 초반부터 해서 이제 애자일을 좀 알고, 처음엔 저도 그냥 뭐 알아가고 두잉에만 집착을 해서 사실 뭐, 그리고 다른 팀들이 잘 두잉할 수 있게만 막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지금까지 한 7년, 8년 동안 그런 것들을 해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발 플랫폼 셀을 지금 이끌고 맡고 있고요. 셀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 플랫폼이 뭘까라고 또 좀 애자일에 맞춰서 정의를 좀 해봤어요. 또 선언문을 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개발을 도와주면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의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 필요한 플랫폼을 의미를 한다라고 또 제 나름대로 정의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러면 개발 플랫폼 셀은 이런 개발 플랫폼들의 어떤 도입, 개발, 운영뿐만이 아니라 어떤 애자일에서 우선시하는, 더 중요시하는 오른쪽의 가치들, 그런 것들을 우리 크루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적이 됐든 비기술적이 됐든 그런 뭐 실천법들, 원칙들, 프로세스들, 그리고 필요하면 도구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조직이 일단 제가 맡고 있는 개발 플랫폼 셀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뭐 보고 알아가고 해보고 뭐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뭐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고 하도록 돕고 실패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는 이제 저도 좀 되어가는 것 같고 우리 크루들도 조직들도 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지금 글자가 좀 많이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키노트 리스트를 그냥 쭉 좀 봤어요. 그래서 2011년에 제가 이제 카카오, 그때는 다음에 입사를 하고 바로 이제 다음에 2012년도부터 정말 이런 많은 키노트 장표들을 만들어서 사내 이제 뭐 크루들한테 뭐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쌓아놓고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 이런 각각 이제 주제들을 또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떻게 피드백 루프 관점으로 좀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 루프, 그래서 저는 또 애자일을 또 다르게 좀 정의를 하자면, 애자일 하다는 것은 어떤 다양한 내부, 외부의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나가는 거가 바로 애자일 해진다라는 거라고 정의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부 피드백 루프, 외부 피드백 루프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내부 피드백 루프는 코드 레벨이에요.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피드백 루프. 그래서 뭐 페어 프로그래밍, 뭐 코드 리뷰, TDD, 뭐 코딩 표준, 뭐 정적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클린 코드,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올바르게 잘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 피드백 루프는 이제 올바르게가 아니라 이제 올바른 것을 만들기 위한 피드백 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 정말 사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 루프들을 여러 겹으로 쌓아 나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일리 스탠드업이나 뭐 릴리즈 이터레이션 플랜, 리뷰, 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컨티뉴스 딜리버리, 뭐 테스팅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내부, 외부 피드백 루프를, 이것도 처음부터 뭐 다 쌓을 수는 없어요. 이제 하나하나씩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한 겹 쌓아 나가다 보면 나는, 우리 조직은, 우리 회사는 애자일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많은 뭐 발표 자료, 교육 자료들을 만들면서 항상 또 에자일하고 엮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세뇌를 시켜야 되거든요. 단순히 어떤 프로세스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단순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인드셋, 컬처로서 접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항상 마지막 장표에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컬처와 마인드셋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kanban과 스크럼을 이야기할 때도 보시면 뭐 의지를 가진 팀, 관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코드 리뷰를 이야기할 때도 공감대, 지속적인 관심, 팀의 의지, 그렇게 해야 개발 문화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코드 리뷰는 문화다.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강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풀었어요. 그리고 뭐 kanban, 스크럼에는 kanban with 지라라는 거를 할 때는 일단 제일 처음에 있는 일단 너네 팀 좀 더 잘하고 싶으세요? 더 나아지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좀 넣었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지라를 이용한 자동화 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전사 교육을 했어요. 8월달에 교육을 했는데 그냥 지라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업무 플로우를 뭔가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을 하면서도 좀 에자일을 엮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자일 이제 선언 이면의 원칙 중에 단순성이 필수적이다라는 원칙이 또 좀 있어요. 이제 이거랑 또 엮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례인데요. 이제 저희 지금 개발 플랫폼 셀은 정말 수많은 이제 사내 개발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사내 이제 크루들로부터 여러 이제 업무 요청들,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뭐 권한 좀 넣어주세요,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청들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그런 요청들의 종류가 한 30가지가 좀 넘는데 뭐 시작은 아닌데 지금은 이제 현재 약 20개 이상의 업무 요청들이 100%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4,500건 정도의 요청을 받는데 그 중에서 4,000건 이상, 90% 이상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런 요청들은 1분 내로 즉시 자동으로 처리가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더 이제 다른데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더 쏟을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Agile Estimating and Planning, 이거는 유명한 책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과 화해하는 추정과 계획. 또 그 책을 가지고 또 책을 처음에는 저도 그냥 책 보고 공부하고 책 여러 번 보고 그거를 또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PT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내에 또 전파를 해요. 교육을 하고. 그래서 뭐 그리고 이런 뭐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시스템도 만듭니다. 저는 이제 개발자니까. 그래서 카카오의 이제 모바일 앱 CI/CD 플랫폼은 제가 한 6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주니어 개발자 1명, 2명을 데리고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그냥 모바일 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일단 그냥 서버나 이런 쪽에는 뭐 젠킨스도 있고 여러 다양한 CI/CD 플랫폼 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2000년도, 2010년대 초반에는 사실 모바일 앱 전용의 어떤 CI/CD 플랫폼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글로벌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들여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개발자가 빌드를 해서 메일로 전달을 하기도 하고 뭐 지라에 첨부 파일 붙여서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좀 잘 돼 있는 데는 웹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올리면 거기에 이제 뭐 리스트가 나타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너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이거 좀 효율화하자. 그러면 정말 이제 생산성도 높아질 거고 이건 단순히 뭐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경우도 있었어요. 개발자가 어떤 이제 빌드를 해서 이제 QA까지 다 돼서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커밋을 가지고 이제 빌드가 리얼에 나가야 되는데 개발자가 보고 이거 뭐 문구가 뭔가 잘못됐는데 하나 수정해야지 하고 QA 지났는데 수정을 살짝 또 해서 어차피 개발자가 빌드해서 주니까 그래서 수정을 살짝 했는데 그게 의도치 않게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을 시켜서 정말 실제 장애로 이어진 케이스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뭔가 수동으로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다 막고 좀 더 효율적인 어떤 동작하는 산출물을 전달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CI/CD 플랫폼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용자 인스턴스 모바일 앱 유저 액셉턴스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도 좀 만들고 있고요. 버전 1에서 매년 이제 에자일 설문을 하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UAT 오토메이션이 올해 아마 리포트에 처음 에자일 프랙티스로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 앱에 사용자 인수 테스트 자동화하는 플랫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방법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시스템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형태도 다양해요. 뭐 전사 단위 교육도 하고, 요거 만들 때는 당시 한참 유행해가지고, 그래서 뭐 조직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일주일 2주일 내내 교육만 하고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1대1 레슨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에 대해서 이제 매일 스케줄을 잡아서 1대1로 막 레슨 같은 것들도 하고, 칸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한참 제가 이제 칸반에 스크럼은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칸반에 한참 또 꽂혀 있을 때는 아예 워크숍에서 그 팀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실제 그 팀의 프로세스들을 쫙 발라내보고 칸반으로 좀 구성하고 좀 그런 거 프로세스들을 정리하고 이런 활동들도 했어요. 그리고 칸반 책도 번역서가 있죠. 그것도 한 100권 사가지고 쫙 또 전사에 막 풀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고요. 뭐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서 제가 하고 싶어서 물론 당연히 제 사비로 산 건 아니고요. 회사 경비로 책을 사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그냥 에자일 비더 체인지는 사실 뭐 저는 에자일 코치도 아니고 그냥 일반 개발자이지만 그냥 저의 그냥 판타지 골 비전은 그래요. 저는 이제 서비스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뭔가 카카오톡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뭐 카카오 메일을 만들고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보다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 기획자 그런 동료들을 좀 더 그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에 정말 많은 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들의 시간을 그냥 1분씩만 줄여줘도 뭐 1000명이면 1000분이죠. 몇 시간인지는 계산이 지금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일단 저는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 한 카카오에서 8년 동안 계속 그런 일들을 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툴에 대한 이야기를 전 조금 더 좀 하고 싶어요. 도구는 어떤 일을 할 때 뭐 보다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녀석이죠. 에자일 선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도구는 지금 시대에는 그런 개인과 상호작용을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고객과 협력을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기를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도구가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런 개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이제 도구거든요. 그리고 원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발팀으로 또 개발팀 내부에서 정보를 전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면대면 대화이다. 이거 에자일 선언 나온 지 20년 다 돼가죠.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지금은 어떤 도구들을 활용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 구경 왔어요. 그리고 팀원들이 대부분 거의 다 판교에 있어요.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대화하려면 맨날 뭐 출장을 올라와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떨어져서도 아까 뭐 시스템이 됐든 교육이 됐든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해내고 있거든요.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도구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뒤바꿔서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에자일 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올바른 도구를 정말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생산성이 정말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에자일이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더욱더 빠르고 자주 전달하기 위한 도구 방법이듯이 에자일에서의 어떤 도구 활용도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지금은 이제 필수라고 봅니다. 저는 도구 사용 없이 뭔가 한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발 플랫폼 셀 외에도 지금 이제 CTO 산하에 오픈 TF라는 이제 TF를 또 얼마 전에 만들어서 하나를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은 아까 이제 아틀라시안의 이제 오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좀 나갔어요. 이름은.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이제 전사 업무 관리 도구로서 이제 지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의 10년 넘게 사용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픈TF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 지라를 그냥 잘 쓰자, 도구를 잘 쓰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라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업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해보자, 좀 더 잘 드러내보자, 오픈해보자 라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JCMM, Jira Capability Maturity 모델인데요. 네, CMMI에서 따왔습니다. 따왔고요. 레벨도 똑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라 역량 성숙도 모델이라는 것들도 아직 뭐 전사에 공개는 되지 않았고 아직 TF가 진행 중이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됐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라를 활용을 해서 어떤 업무를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관리 측면에서 생산성, 가시성, 효율적 행동 이런 것들을 장려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도 있고 어떤 행동 모델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제 활용 수준별로 레벨별로 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CMMI 보면 뭐 managed, defined, quantitatively managed, 정량적으로 관리하냐, 그냥 관리하냐, 정의되어 있냐 이런 레벨에 따라서 이제 지라도 각각 이제 속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정의를 하고 지라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업무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좀 더 장려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에자일, 컬처, 휴먼 그리고 이제 도구까지 그리고 비더 체인지로서 카카오의 이야기를 좀 했고요. 네, 간디죠. 네, 간디입니다. 네, 간디고 간디가 정말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네,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 네, 좀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문명을 좀 하셨던 분들일 거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네, 문명을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웃자고 좀 넣어놨고요. 네, 저희 슬로건의 마지막 비더 체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더 체인지 you want to see in the world. 네가 바뀌어라는 거거든요. 여기 뭐 아주 뭐 조직의 높은 자리에 높은 직책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일반 뭐 팀 구성원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조직이든 뭐 우리 조직이 우리 팀이 내가 애자일해지기를 내 동료가 좀 애자일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먼저 그냥 애자일해지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야 애자일 좋대 좀 애자일하게 해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뭐 팀장님은 팀 내 스스로 좀 더 본인이 애자일해지게 그리고 그런 문화들 뭐 마인드셋들을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먼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뭔가 어떤 뭐 C레벨의 스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런 스폰서십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뭔가 애자일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아까 여러 이제 교육들을 해오면서 스폰서십을 받고 한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픈 TF 하는 것만 지금 이제 CTO의 스폰서십을 받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뭔가 스폰서십을 받아서 했다기보다 아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 그냥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현재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내가 변하고 내 옆에 동료가 변하고 우리 팀이 변하고 우리 회사가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시간이 네 지금 약간 톡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뭐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는 좀 드릴 수는 없겠지만 톡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 가는지 어떤 프로세스 개발되어 가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톡을 얼마나 자주 좀 릴리스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그래서 앱스토어를 좀 가봤어요. 일단 그래서 10월 1일 기준으로 iOS 기준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검색을 하고 네, 톡을 들어가고 네, 저기 버전 기록이 있죠. 그래서 언제 릴리스 됐는지 나오죠. 그래서 10월 1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조사를 해봤더니 4월에 3번, 5월에 3번, 6월에 1번, 7월에는 4번이나 됐네요. 그래서 최소 월 1회에서 많게는 뭐 4번까지 일단 최근 6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자주 릴리즈를 하고 있는데 톡은 뭐 iOS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뭐 맥도 있고 윈도우 앱도 있죠. 그리고 톡에는 정말 많은 카카오의 서비스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뭐 계정 광고에 제일 중요하죠. 네, 요건 좀 먹지만 네. 페이, 영화 예매, 선물하기부터 해서 네, 이 서비스들이 다 톡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서비스마다 뭐 톡하고 정말 강하게 결합이 된 서비스들도 있고 좀 느슨하게 연결된 서비스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톡이라는 이름으로 패키징이 돼서 사용자에게 가치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 사실 요 관련된 조직이 본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의 여러 이제 자회사들도 엮여 있고 수많은 부서
하면 수백 명 규모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내부 모듈들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최소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4번까지 릴리즈를 하고 자주 빠르게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보통 톡은 연말에 이제 거의 이제 연말 다 돼가죠. 연말에 내년 이제 1년치의 릴리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릴리즈를 몇 번을 할 거고 각각의 릴리스에는 대략 이제 어떤 기능들을 좀 할지를 모든 이제 이해 관계자가 다 모여서 신뢰 충돌 헌신 과정, 신뢰 충돌까지 거쳐서 이제 의견들을 의사결정을 하고 릴리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릴리스가 이제 거의 다 되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2020년 예를 들어 뭐 1월 31일에 이제 2020년에 첫 번째 릴리스가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한 뭐 12월 뭐 11월 릴리스 시작하기 전에 이제 또 계획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제 실제로 지라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슈, 에픽, 유저 스토리 등을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데 지라의 이제 프로젝트 이런 과제들만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런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 과제들만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뭐 에픽들, 주요 스토리들을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뭐 이제 클라이언트별로 저희는 이제 지라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스토리나 에픽에 맞춰서 뭐 이슈들을 더 스토리들을 쪼개고 브레이크다운해서 각각의 플랫폼별로 이슈들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하나의 릴리즈에 대한 어떤 백로그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과제 쪽하고 백로그하고는 연결을 시켜서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릴리즈는 시리얼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패러렐하게 진행됩니다. 하나의 릴리즈 끝나고 다음 릴리즈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릴리즈 진행 한참 개발하고 있는데 그 다음 또 릴리즈 나갈 거를 또 시작을 해요. 상황에 따라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 이렇게 겹쳐서 릴리즈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개발 릴리즈의 좀 프로세스를 보면 통상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 가져요. 4주에서 6주 정도 이제 하나의 릴리즈 사이클을 갔는데, 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서비스도 워낙 많고 정말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서비스고, 그래서 릴리스 하나하나가 정말 미션 크리티컬 하거든요. 이제 까딱 잘못 나가면 정말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항상 매 릴리즈의 마지막은 풀 리그레션 테스트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풀 리그레션 테스트 기간을 빼면 사실상 4주라고 했을 때 실제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개발 라인이 2개가 있는데, 아까 뭐 톡에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희 카카오 이제 톡 팀 내부에서 정말 이제 개발하는 기능들도 있을 거고, 톡 자체 본연의 기능들이겠죠. 그게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저희 같은 회사가 아니고 자회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톡 팀 외부의 개발은 좀 더 일찍 코드 프리징을 해요. 그리고 이제 톡 팀은 좀 더 내부 과제들은 이제 좀 더 나중까지 하고, 그리고 어떤 뭐처럼 개발이 다 끝나면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피처 하나하나가 개발이 다 될 때마다 바로바로 테스트, QA 테스터들이 붙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럼 스크럼으로 하세요? 뭐 kanban으로 하세요? 뭐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크럼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4주인데 뭐 리그레션 테스트 기간 빼고 뭐 3주라고 치면 3주 이터레이션 일주일로 나눠 가지고 혹은 2주일로 돌려서 이터레이션 하나, 많이 돌리면 2개, 그걸로 뭔가 민첩하게 대응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변화에 대응하는 거는 뭐 일정이 바뀔 수도 있고 리소스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피처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정말 미세하게 조절을 해 나가려면 어떤 긴 1주, 2주 전체 릴리스 기간이 4주인데 뭐 그 4주의 절반이나 되는 2주 단위로 뭔가 변화에 대응을 한다?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칸반의 형태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제가 임플리시트를 붙여놨죠. 묵시적인. 지금 혹시 뭐 지인이 톡팀 관련된 지인이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나 컨퍼런스 듣고 왔는데 톡팀은 칸반 한다면서요? 라고 물으면 10명 중에 10명은 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칸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톡팀은 그냥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칸반을 하자라고 해서 칸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칸반의 방식에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칸반은 단순히 그냥 태스크 보드를 쓴다고 해서 칸반을 쓰는 건 아니죠. 칸반의 핵심 가치는 뭐죠? 밑에 2개, 풀, 그리고 WRP 리밋.
풀이라는 거는 누가 나한테 일을 계속 푸시해서 일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나면 그 앞에 열에 있는 거에서 뭐 내가 혹은 관심 있는 거 혹은 정말 좀 우선순위가 높아서 빨리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땡겨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kanban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WIP를 제한을 함으로써 이제 속도 우리가 사실 이제 중복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정말 이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그 WIP가 필요한데 사실 이것도 임플리시트해요. 사실 kanban 보드에 WIP 리밋을 명시적으로 제한을 해놓고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개발하시는 톡팀 구성원들 모두가 본인이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를 본인들이 다 판단을 하고 본인들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뭐 일을 푸시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가 내 컨디션에 따라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때그때의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WIP 리밋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kanban의 형태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kanban의 형태대로 일을 하지만 데일리 스탠드업 하고요. 뭐 회고, 플래닝, 뭐 리뷰 다 합니다. 그리고 kanban을 하는데 지라에는 이제 kanban 보드도 있고 스크럼 보드도 있는데 스크럼 보드를 써요. kanban을 하는데 스크럼 보드를 쓰는데 그거는 패러렐 릴리즈를 하죠. 그래서 패러렐 릴리즈를 좀 더 이제 이테레이션으로 스프린트로 넣어서 좀 더 보드를 가시화하기 쉽게 그 목적으로 이제 그냥 스크럼 보드를 써요. 그러니까 도구잖아요. 그냥 우리가 우리한테 맞는 방법대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CI/CD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아까 모빌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톡은 정말 이제 많은 내부 모듈들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톡 기반으로 빌드를 하는 서비스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뭐 개발, 뭐 스테이징, 리얼, 베타 이런 다양한 페이지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알파에서 테스트했다가 이제 거의 개발 끝나가면 뭐 스테이징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이제 리얼 빌드해서 내보내게 되죠. 다양한 이제 환경들이 존재를 하고 이거는 이제 모빌의 웹페이지에서 카카오톡의 베리에이션을 갖는 앱의 리스트인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예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 진행 중, 릴리즈도 동시에 진행 중이죠. 내부에 정말 많은 서비스들, 많은 조직들이 엮여 있죠. 수많은 피처들, 브랜치들, 커밋들, 수많은 페이지들. 사실 이런 것들은 하기에는 정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죠. 근데 이거는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딜리버리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버리니까. 네, 지속적으로 계속 하지만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게 정말 너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와 버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어떤 건지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온디맨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테스터든 뭐 QA든 아니면 그냥 정말 옆에 관심 있는 그냥 아무나 누구든 그 톡 팀의 소스 저장소의 커밋 리스트를 보고 이 커밋으로 나는 뭐 스테이징 환경, 뭐 리얼 환경으로 빌드를 할 거예요라고 하면 버튼 두 번만 누르면 바로 빌드되고 바로 해서 사내 이제 앱센터 모빌에는 이제 사내 앱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앱 스토어로 배포가 바로 되고 뭐 수분 내로 바로 내가 빌드한 거를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과정 내에서도 좀 애자일한 테스팅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톡의 어떤 개발 프로세스 뭐 환경들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톡팀 이번 사례를 뭐 좀 조사를 하면서 이제 톡팀 팀장하고 많이 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를 남겼어요. 이제 기타 뭐 어떤 톡팀만의 개발 문화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아지트에 글을 남겼는데 전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개발 문화가 아니라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카카오의 어떤 일하는 방식, 자기주도성, 수평 그런 이야기들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메이슨, 션, 브라이언이 했던 이야기가 그 위에 그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밑에 팀장들, 그냥 일반 팀원들 모든 크루들이 사실 그냥 그런 이런 문화 자체가 그냥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카카오의 애자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